안녕하십니까. 해커톤 2021년에 참가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SHINC의 장덕진입니다. 아틀리에 인공지능 서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2015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장표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보통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좀 머신러닝 코어를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다시피 컨피그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컬렉션, 그 다음에 서빙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각 부분의 기술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틀리에는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비스빌 데이터 확인 서비스와 트레이닝, 프레딕트 서비스, 그리고 날리지 서비스를 모두 합친 DIY 도메인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자들이 필요한데요. 응용 서비스 개발자하고 도메인 전문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함께 모여져 가지고 운영하게 되며 운영된 것들을 앱 내지 웹, IoT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틀리에는 데이터의 처리, 그리고 딥러닝 학습, 머신러닝 학습, 비식별 데이터, 그 다음에 예측, 추론, 서빙, 판단까지 스케줄을 통해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에 익숙하다라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픈소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카프카와 주피커, 스팍, 그리고 하둡 데이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DLS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텐스플로우를 실행시켜서 텐스플로우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쿠버네티스 위에 도커를 올려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웹 툴킷이라는 것이 있는데, 웹 툴킷에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면 이 워크플로우 단위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트로 워크플로우가 패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런칭 내지는 컴포넌트 아카이빙을 하고 스케줄러에 의해 가지고 요 뒤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오픈 소스들을 구동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틀리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액세스가 가능하며 우리 이 모든 사항들이 레파스토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소프트웨어 스택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밑에 보면 플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임워크에서 프론트엔드 API 게이트웨이와 레파스토리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하고 엔진을 갖다가 엔진 컴포넌트하고 엔진을 런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가공을 할 수가 있으며 인공지능, 딥러닝 내지는 머신러닝, 그리고 오토 ML, 그리고 IoT 내지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으로는 딥러닝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추론된 값을 서빙하고 머신러닝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밑에 엔진에서 구현된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아틀리에는 보시는 것 같이 대시보드와 워크플로우 편집기, 저장소 내지 시각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컴포넌트 관리자가 있습니다. 아틀리에는 워크플로우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에서 배치 방식과 동시 실행 방식이 있으며, 엔진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트, 러너,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처리 컴포넌트가 있고, 학습 소프트웨어, 모델링 서빙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고, 융합 서빙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아틀리에 AI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그 메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화면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틀리에 화면입니다. 아틀리에 화면은 위에 이런 메뉴바가 있고 밑으로는 이제 배표된 워크플로우와 일별 실행 중인 워크플로우 그리고 엔진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같이 워커밴을 클릭하면 워커밴에서는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의 샘플을 끄집어올려 보면 여기 하나가 엔진 컨테이너이고요. 엔진 컨테이너는 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드, 러너, 컨트롤러,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라이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PT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시는 같이 엔진 선택창, 컴포넌트 선택창, 엔진 상세 보기, 메뉴바, 속성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모습은 워크플로우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부분입니다. 아틀리에 인공지능 서버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온프리미트 클러스터로도 사용 가능하며 클라우드로 합쳐서 사용도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틀리에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간략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틀리에 인공지능 플랫폼은 IoE 실시간 센스 스트림을 받아서 라이브하게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라이브하게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라이브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하게 처리된 데이터를 주기적 모델 학습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추론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 예측 및 서비스를 하고 자동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주기적 기능 관리 및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같이 인공지능을 한다는 것은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해서 모델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 그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올 때에 실시간 데이터 또한 정제하고 학습해 가지고 추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추론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운영자가 모델 검증 및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되었을 때에 모델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융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하는 것이 실시간 데이터 정제를 하게 됩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 주기일치 및 실시간 데이터를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게 되는데 다양한 처리를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처리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델 생성 같은 경우는 다양한 AI 모델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는 실시간 추론 서비스와 모델 관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 모델 재학습 그리고 모델 검증 및 실시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지능으로서는 외부 인공지능 플랫폼 연동과 외부 지능과의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엔진 컨테이너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녹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이 녹색으로 된 부분에서 스트림 엔진하고 실시간 처리 쪽으로는 미니 배치 엔진 그리고 온 디맨드
익스터널 서비스 엔진하고 모델 생성 쪽에서는 익스터널 엔진하고 미니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관리 쪽은 미니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출원 서비스 쪽에서는 온 디맨드 서비스 서빙 엔진과 미니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지식 지능 쪽은 온 디맨드 파이프 엔진을 사용합니다. 각각 엔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정제 쪽에서는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트럭처 스트림 엔진은 윈도우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의 메모리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스별 측정 간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치 및 결착치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실시간 센스에 대한 스트림 조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워터마킹 기능과 체크포인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처리 쪽에서는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니 배치 엔진입니다.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는 스팍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데이터 통합 기능과 데이터 정제 기능, 그리고 데이터 축소 기능, 데이터 변형 기능 같이 대략 한 80여 종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맨드 익스터널 서비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커 위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REST API 규약으로 해가지고 파이썬 UDF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생성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익스터널 엔진 같은 경우는 텐스플로우 런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갖다가 학습시키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는 스팍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진 분류 7종하고 다중 분류 6종, 그리고 회귀 모델 6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온 디맨드 서빙이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 디맨드 서빙 엔진은 REST API 기반으로 텐스플로우 서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니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는 스트림 기반의 텐스플로우 서빙을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떤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프레딕을 해서 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델 관리 같은 경우는 배치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기적 모델 재학습과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실시간 평가 기능과 다중 모델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 지식 기능으로는 온 디맨드 파이프 서빙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온 디맨드 익스터널 엔진이라는 엔진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UDF 파이썬 UDF로 띄우면 REST API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워크플로우 제작 예시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진 컨테이너라는 미니 배치 엔진 컨테이너를 하나 사용할 거예요. 요 미니 배치 엔진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수출합니다. 여기서 카프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스팀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카프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 수신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통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보팅을 합니다. 그리고 피보팅을 해서 머신러닝으로 추론을 하고 그 추론된 값을 이렇게 다시 카프카로 전송해서 내부 내지는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진행된 워크플로우를 보시는 것 같이 카프카로 데이터를 리딩해 가지고 5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트들, 그러니까 클럼 선택, 통계, 노멀라이즈, 그 다음에 피보팅, 머신러닝 추론을 하는 이 5개 오퍼레이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 라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밖으로 외부로 전송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한 개의 워크플로우를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와 연결해서 연동해서 사용할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트림 엔진하고 미니 배치 엔진, 그 익스트림 엔진, 온 디맨드 서빙 엔진과 온 디맨드 파이프 엔진을 사용했었고요. 여기 각각에 대한 역할을 좀 설명을 보시면은 실시간 결책에 대한 제거를 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 학습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실시간 모델 서빙을 하고, 그다음 외부 플랫폼으로 연동해서 융합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워크플로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각이 스트림 엔진, 미니 배치 엔진, 그리고 익스터널 엔진, 그리고 온 디맨드 서빙 엔진과 그 파이프 엔진들을 사용했습니다. 아틀리에 데이터 저장 및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틀리에 데이터 척제 과정은 요 리드라는 과정과 라이트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에서 하나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에 가공을 하고 가공된 걸 갖다가 다시 출고하는 형태의 컨테이너라는 걸 하나를 만들고요. 그 컨테이너에서 데이터가 리더되는 것은 인터넷으로 HTTP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파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DB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리드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DB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외부로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쏘거나 또는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 모든 과정들을 라이트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뭐 인공지능을 하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오퍼레이트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거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분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분산 처리를 할 때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러너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일반적인 우리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텐스플로우라든지 뭐 외부에서 실행되어야 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러너라는 개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진행되게끔 하고, 그 진행된 결과를 다시 오퍼레이터를 가져와서 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니 배치 엔진에 대한 가공을 보면은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팍에 대한 섹스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컨트롤은 이제 스팍 섹션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 요 관련된 스팍 섹션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또 데이터 가공을 한 다음에 그 가공된 것들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럼 미니 배치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각종 처리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팍 스트림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미니 배치 리드라는 거고 미니 배치 라이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유사한데요. 그런데 스트림은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가 밀려 들어오고 또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엔진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워크플로우를 작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미니 엔진과 미니 배치 엔진, 스트림 엔진, 그리고 스트림 엔진에 대한 쿼리에 관련된 플로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틀리에 오플레이트 소개 및 데이터 전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는 통합하고 정제, 변형,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조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정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클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로멀라이즈 내지는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축소 같은 경우는 어그리게이션 내지는 자원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여러 가지의 이제 데이터 통합과 정제, 축소, 변형에 대한 오퍼레이터들이고요. 이 오퍼레이터들은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보면 뭐 커링 같은 경우는 미싱 밸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를 채워 넣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축소 같은 경우는 여기 필터를 통해서 뭐 그룹 바이를 한다든지 필터로 오더링 오퍼레이트 한다든지 뭐 컬럼에 대한 셀렉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컬럼에 대한 리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합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데이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뭐 민맥스 스케일이라든지 피봇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 피보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뭐 원핫 엔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리에 기계학습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계학습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슈퍼바이즈 학습이 있고 수퍼바이즈 학습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퍼바이즈 학습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퍼바이즈 학습을 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 같이 레이블과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레이블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패스했다, 페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레이블에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보면 레이블과 퓨처 컬럼으로 나누어지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게 레이블이고 이게 퓨처 컬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레이블이고 퓨처 컬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블하고 퓨처 컬럼을 두 개를 나눈 상태에서 퓨처 어셈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퓨처 어셈블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저절로 학습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스팍 머신러닝이고요. 요 보시는 것 같이 퓨처 어셈블 돼 있고 레이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파라미터 튜닝을 하면 에스티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모델 관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모델이 시간 단위로 날짜별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모델에 대한 히스토리가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각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하고 정확도에 대한 정보가 history.csv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모델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학습된 데이터가 모델이 추론이 되면 그 추론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서빙을 할 수 있게끔 최신으로 로딩해서 서빙할 수 있게끔 되어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보면은 레이블하고 픽스 모델로 다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엑셀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하려고 하면 그 엑셀에서 헤드에서 보면 하나의 그 레이블 컬럼하고 퓨처 컬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레이블이고 요거는 이
그 레이블 클림을 제외한 것들은 다 퓨처 클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그 모델이 학습대가 추론됐을 때 학습 모델이 이쪽의 패스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모델을 갖다 평가할 때에 액큐리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평가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클리피케이션이나 멀티 클래스 클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F1 모델부터 액큐리시 모델까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RMSE라든지 뭐 R2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는 그 플라파티 쪽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체 모델을 보시면은 모델에 대한 튜닝 그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각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여기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한 저기 모델에 대한 그 뭐랍니까 헬프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보면은 분류 모델 또는 희귀 모델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값의 범위나 디폴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팍 머신러닝의 그 튜닝 파라미터들이고요. 요 튜닝 파라미터들은 각종 그 플라파티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분류 방법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갖다가 요 아이리스라는 그 꽃의 모양에 대한 CSV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추론을 하고 그 추론된 걸 갖다가 D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꽃에 대한 것들이 어떤 꽃인지와 거기에 대한 퓨처 컬럼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고, 파일이 어디로 경로로 저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어큐리시 내지는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지 아니면 리그레이션 모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데모는 우리 하승민 연구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은 저기 머신러닝 쪽의 파라미터는 도큐멘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 할 수 있고, 트레이닝한 것들에 대해서 추론을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밑에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전처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전처리를 하게 되고요. 전처리 된 것들에 대해서 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된 결과를 라이트를 하고, 모델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 추론에 있어 가지고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또 마찬가지로 전처리를 하고 학습 모델에 대해 추론을 하고 나면 그 추론된 결과를 라이트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틀리의 그 텐스플로 서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서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갖다가 이제 모델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이제 추론된 결과를 갖다가 세이빙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만들어지는 값들이 이렇게 네 가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체크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데이터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 값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요걸 가지고 서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델 관리 부분에서 보시면은 신규 모델이 생성이 되면 그 신규 모델이 만들어진 걸 갖다가 감지를 하게 되고, 요 감지된 걸 갖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날리게, 그 메시지로 노티피케이션 날리게 되면 그 신규 모델에 대해서 로딩해서 데이터를 로딩하게 되고요. 그 로딩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로드해도 된다는 노티피케이션을 날리면 신규 모델이 런칭이 돼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빌드 때 이제 그 세이브 모델 해가지고, 이건 텐스플로 코드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로로 우리가 세이브 모델을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고, 시그너처 정의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떤 인풋 파일인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시그너처 파일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그래프 등록이 되면 모델이 익스포트 돼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시그너처 쪽에 보면 이제 메타 그래프 등록에 있어 이런 것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익스포트 쪽에서는 빌드 세이브 하면은 모델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 모델이 저장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서빙을 해야 됩니다. 서빙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텐스플로우에서 제공되는 서빙하는 방법인데요. 포트는 8001번으로 해서 이제 모델 네임은 secure to scare로 해서 이렇게 모델을 지정해서 서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델이 서빙됐을 때에는 그러니까 REST API 기반으로 해서 추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장에 슬라이드 본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인공지능 아틀리에 서버에서 이렇게 서빙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 같이 패스 경로와 이제 어떤 랭스라든지 그 다음에 포트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워주고, 우리 워크플로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되면 이것들이 서빙해서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REST API 기반으로 서빙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REST API 처럼 이제 서빙하는 거는 하나의 쿼리가 날라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추론된 값을 리턴을 시켜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모델을 갖다가 이제 DB 내지, 그러니까 파일을 갖다가 DB 내지는 가문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프레딕해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성을 제공해주는 스트림으로 제공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모델에 대해서 오토로딩을 세팅을 해주면, 트루로 설정해주면 모델이 재학습이 되고 모델이 만들어질 때 바로 로딩이 되어서 새로운 학습된 걸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모델 자동 갱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GPU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GPU의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GPU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GPU에 장치된 목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메모리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실시간 시계열 예측 및 자동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센서 데이터 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면요, 그걸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모델 재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교통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UI에다 뿌리게 되죠.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또 모델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워크플로우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요. 그럼 주기적 모델 재학습에 대해서도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실시간 교통 속도 예측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주기적 모델 성능을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면 요 각각의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의 결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1분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1분 통계 데이터를 갖다가 그 다음에 5분 데이터 통계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5분 통계 데이터인데 1분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1분 통계를 만들고 5분 통계를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퓨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실시간 저장된 위치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그 하드업 시스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 모델 재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학습 데이터를 리모트에서 로컬로 가져오고 그 로컬로 가져온 걸 레이블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RNN 모델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되고 나서 학습된 데이터는 이제 다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이고요. 자, 그 주기적 학습 모델 생성된 부분은 이렇게 하드업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추론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카프카라는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퍼레이트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론하는 오퍼레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추론하고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저장 위치는 이렇게 추론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성능 검증 같은 경우는 검증된 구성을 보시면 검증된 값을 이렇게 파일 시스템에서 가져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가져온 것을 모델 카피 라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론 결과 값과 레이블 값을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는 삭제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모델에 대해서 RMSE라는 그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여기에 79%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관리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RNN 모델 관리 같은 경우는 모델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모델이 익스포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들고 학습된 그 데이터 셋을 가지고 파이썬 내지는 머신러닝을 돌려서 학습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델을 탑재를 하면 IoT 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학습 모델 추론 성능과 학습 모델 성능이 어떻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 성능이 좋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보면은 이제 프레딕된 값하고 지금 현재 값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검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 구성으로는 구성을 하고 추론 라벨링 비교를 한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삭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170개의 도로에 대한 각각의 평가에 대한 RMS 값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하고 예측 결과의 값에 대해서 지금 구성된 화면입니다. 모델 평가에서 보면은 데이터 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 모델과 측정하여 그 측정된 거에 대한 것들을 평균을 구해서 그 학습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PT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검증을 구성하고 추론 라벨을 비교해서 확인한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삭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5번 검증 수행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레코드를 5번씩 검증을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다중으로 이제 그 검증하게 되는데요. 각각 모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5개의 모델을 지금 평가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개의 모델을 평가한다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모델을 가져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모델을 이렇게 순서별로 검증한 결과입니다. 시각지능 서비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필터를 사용해서 색깔을 변경하던 여러가지 필터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변경하게끔 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을 할 때 이미지 프로세싱들을 많이 하고 되는데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오퍼레이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미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필터링 한 다음에 라이팅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샘플인데요. 그 CT 사진을 가져와서 이게 그 프레딕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추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지 리드 해가지고 원본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컬러를 갖다가 색깔을 변경을 하게끔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사이징해서 다시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잘라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를 라이트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미지를 가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가공된 걸 갖다가 이제 스트림으로 서빙 모델에다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주차 공간 여부를 확인하는 예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텐스플로우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추론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주차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지능 서비스 체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체보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서비스가 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그러니까 융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구성된 걸 갖다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융합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채복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저가 심심한데 뭐 할까라는 쿼리를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워드를 엔코딩하고 그걸 다시 모델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워드 디코딩을 해서 다시 TV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보 서버에서 보면은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심심한데 뭐 할까를 갖다가 이제 그 숫자와 네임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 UDF를 통해서 이렇게 포트를 열어주고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도커에 떠가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TV나 봐야겠다라는 것 다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포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그리고 추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포트로 열어서 파이썬 UDF로 띄워 놓으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것들을 프로세싱해서 추론해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해서 다시 전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UDF 포트를 통해서 서로가 그 REST API 규격으로 해서 통신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대화, 그냥 사랑의 대화라든지 슬픔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전처리를 하고 후처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모델들을 포트별로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라우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제 체복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플로우 구성은 이렇습니다. 융합 서비스 엔진과 메시지 파싱, 일반 대화에 대한 것들, 사랑에 대한 대화들, 슬픔에 대한 대화, 전처리, 후처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워플로우 떨어져 있는데요. 이 각각이 다 이제 뭐 파이썬 UDF 내지는 도커에 올라가서 REST API 규격으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융합 지능 서비스 중에서 영화 추천 시나리오인데요. 마찬가지로 바디는 아직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영화 추천이라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에 어떤 식으로 포트를 띄우고 그 포트에 대해서 통신 규약을 통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융합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전주기 모델이 필요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추천 서비스에서 보면 이제 20대 여자의 어떤 영화를 볼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룹별로 선호하는 영화 정보를 로딩을 하고 20대 여자의 선호 영화만 필터링 합니다. 그리고 상위 5개만 추출을 해내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20대 여자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봤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 20대 여자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것들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들어내고요. 그 컴포넌트와 나의 선호한 영화에 대한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를 갖다가 라우팅 맵을 통해서 이제 유저 추천과 그룹 추천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파싱해서 영화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자 평점과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하고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추천 모델과 사용자 그룹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 그룹 추천 모델을 가지고 다시 정보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자 추천 정보는 그룹 추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보면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요. 주기적 모델 제약서이 필요하고, 서비스 정보 관리가 필요하고, 사용자 및 그룹 추천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하면은 이제 각각의 워크플로우로 작성된 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쿼리를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휴대폰이 됐든 뭐 REST API 규약이라면 다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맨 같은 경우는 REST API를 시뮬레이트해서 쏘고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유저로 추천할 때에 어떤 포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추천하는 경우 그 포스트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 어떤 값에 대한 리스판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개념들이 어려울 뿐이지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듯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고 코딩 없이 플라파티 내지는 설정을 해가지고 그 설정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워크플로우에서 실행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노코딩으로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